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ESG 실무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ESG 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이 ESG를 시작하면서 전략은 세웠는데 이걸 조직 내에 어떻게 정착시킬지 고민하십니다. 오늘은 전략을 조직에 깊숙이 심는 그 틀을 만드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거버넌스는 크게 세 가지, 구조 설계와 역할 분담, 그리고 보고, 체계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사람이 바뀌어도 ESG가 알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당자 혼자 모든 업무를 짊어지고 있거나 우리 회사의 ESG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서 경영진 보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이 바뀌면 기존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는 건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사회, 위원회, 실무 조직이라는 3층 구조를 세우고 각자의 아레나를 확립하며 실무에서 경영진까지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 규모에 딱 맞는 현실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는 구조 설계입니다. 누가 모일 것인가, 즉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레나 정립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할을 나누는 단계죠. 마지막 셋째는 보고 체계입니다. 실무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가 어떻게 경영진까지 전달될 것인가, 즉 정보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맞물려야 비로소 우리 회사의 ESG 거버넌스가 단단하게 굴러갑니다. 단순히 회의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좋은 전략이 있어도 이를 지탱할 틀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척추가 없는 몸이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거버넌스는 ESG의 척추와 같습니다. 만약 틀이 없다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게 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결국 경영진의 관심 밖에서 사업이 표류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을 갖추면 결정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경영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이 척추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 틀이 있어야 우리가 세운 ESG 전략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기본은 3층 구조입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최종 승인과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있고 중간에는 전략과 핵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ESG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과제를 추진하는 실무 조직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와 명령의 흐름입니다. 실무 조직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성과가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로 올라가는 보고, 체계, 그리고 이사회의 전략적 지시가 다시 아래로 흐르는 실행 체계가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즉, 보고는 위로, 지시는 아래로 흐르는 혈관이 제대로 뚫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마치 건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 설계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아인드와 정립은 각 방의 용도를 정해 그곳에 맞는 사람과 책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체계는 층과 층을 잇는 계단을 만드는 작업이죠. 여러분, 뼈대만 있고 내부가 텅 비어 있거나 방은 있는데 오갈 수 있는 계단이 없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기능을 못하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특히 실무자분들은 구조와 아인드아만 챙기기 쉬운데 보고라는 계단이 없으면 결국 단절된 조직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 계단을 어떻게 만들지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보죠. 왜 구조부터 짜야 할까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분명해져야 경영진이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ESG 누가 하죠?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한다면 그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구조는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설치부터 실무를 전담할 조직 구성, 그리고 이 조직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점은 단순히 조직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배치해야 힘이 실릴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조의 꼭지점인 이사회는 ESG의 최종 책임 기구입니다. 이사회가 ESG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ESG는 외부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회는 ESG 전략과 정책을 최종 승인하고
중장기 목표와 리스크를 감독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사회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ESG 안건을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이사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활용해 ESG 이슈를 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올리세요. 그래야 이사회가 ESG를 회사의 핵심 경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회와 실무의 다리 역할을 하는 ESG 위원회입니다. 이곳은 핵심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이죠. 보통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 산하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최소 한 번은 열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 사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이사회 보고 자료가 되고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고민이라면 일단 분기별 정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행의 엔진, 실무 조직입니다. 여기는 실제 과제를 추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죠. 전담 부서나 담당자가 중심을 잡고 환경, 인사, 재무 등 각 부서 실무자가 모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흔히 부서 협조가 안 돼요라는 고충을 듣곤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실무 조직이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위원회와 이사회로 올라갈 데이터의 생산지라는 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정리하는 그 엑셀 데이터가 결국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대기업의 화려한 조직도를 보며 우리 회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고민하시나요? 모든 회사가 똑같은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정식 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완비하지만 중견기업은 경영진 협의체로 시작하고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직속 담당자와 부서 협조 체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위원회라는 이름이 없어도 대표님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ESG 이슈를 논의하고 기록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입니다. 회사의 덩치에 맞춰서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틀을 선택하세요. 이제 구조가 잡혔으니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정하는 R&R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R&R이 모호할 때 나옵니다. R&R은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것인데 이게 명확해지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 알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R&R 정립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권한은 없다면 그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할 때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계층별로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이사회는 리스크를 총괄하고 최종 승인을 합니다. ESG위원회는 전략의 방향을 심의하고 실무안을 사전 검토합니다. 실무 조직은 실제 과제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모으죠. 가령 친환경 에너지 도입이라는 과제가 있다면 실무팀은 구체적인 절감 수치를 계산하고 위원회는 이 안건이 우리 전략에 맞는지 검토하며 이사회는 최종 예산 승인을 하는 흐름입니다. 이렇듯 같은 과제라도 계층마다 챙겨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RACI 매트릭스를 활용해 보세요. A은 실무 수행자, 어는 최종 책임자, C는 자문 제공자, I는 공유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ESG 전략 수립 과제에서 위원회가 최종 책임을 지고 실무 조직이 실행을 맡는 식으로 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가 할 일이지? 라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마다 RACI를 명시해 보세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업무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우리 팀 과제 리스트를 가져와서 RACI 표부터 한번 채워보시죠. 마지막 3단계는 보고 체계입니다. 실무의 현황이 경영진까지 어떻게 전달될지 정하는 길이죠. 경영진은 왜 보고가 중요할까요? 바로 보고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보고 체계는 경영진이 판단하게 만드는 보고입니다. 단순히 성과 수치만 나열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리스크에 처해 있고 의사결정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로 오르는 이 체계가 정립되면 경영진도 ESG를 남의 일이 아닌 경영의 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할까요? 4가지 꼭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성과와 진척입니다. KPI 달성률이나 목표 대비 진행 상황이죠. 둘째는 규제와 외부 동향입니다.
새로운 환경 규제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려야 합니다. 셋째는 리스크와 이슈입니다. 위기 상황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대응책이 나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의사결정 요청입니다. 예산이나 자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경영진에게 명확히 요구하세요. 보고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진과 함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의 흐름은 위로 올라갈수록 간결해져야 합니다. 실무 조직은 매월 혹은 매분기 상세 데이터를 정리하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핵심 안건을 선별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반기나 연 단위로 전략과 성과를 감독하고 큰 결정을 내립니다. 기억하세요. 실무는 상세히, 위원회는 요약해서, 이사회는 A사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영진은 바쁩니다. 여러분의 상세한 데이터를 한 장의 임팩트 있는 보고서로 요약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잘 굴러가는 보고의 조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례화입니다. 분기 셋째 주 목요일처럼 일정을 고정하세요. 둘째, 표준 양식입니다. 매번 서식이 바뀌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셋째, 기록 보존입니다. 회의록과 의결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외부 공시를 할 때 이 기록들이 없으면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근거 없는 ESG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회의 기록 보존 무조건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살펴볼까요? 제일 위험한 게 간판만 위원회인 경우입니다. 이름은 ESG 위원회인데 실제론 회의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안 주는 경우도 많죠. 이건 담당자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보고가 단절되어 실무만 아는 상황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대기업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베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인원과 자원에 맞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겐 이게 효율적이니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구조 설계는 누가 모일지 정하는 것이고, 이사회, 위원회, 실무의 3층 구조가 기본입니다. R&R 정립은 누가 무엇을 할지 나누는 것이며, RACI표가 그 도구입니다. 보고 체계는 정보가 어떻게 위로 오를지 정하는 정례보고 흐름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야 여러분의 ESG 전략이 비로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거버넌스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일을 더 쉽고 명확하게 하도록 돕는 약속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요약 3가지입니다. 첫째, 조직을 3층으로 나누세요. 감독, 심해, 실행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혼란의 80%는 사라집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세요. 과제마다 어는 딱 한 명으로 지정하십시오. 셋째, 위로 흐르게 만드세요. 정례보고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정보가 최고 경영진까지 닿게 합니다. 여러분, 거버넌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3가지만 오늘 바로 적용해 보셔도 우리 회사의 ESG 추진력은 지금보다 몇 배는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당장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RACI표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거버넌스를 통해 얻은 성과를 세상에 알리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버넌스는 거창한 조직도가 아니라 모여서 정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